두 가지 주제 가운데 근막동통증후군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스테오포로시스 인젝션 트렌드, 이게 골다공증 주사의 우리나라 트렌드에 대한 연구를 다룬 논문입니다. 이게 대한골다공증학회지에 2021년도 8월에 실린 논문인데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호르몬 및 골다공증 치료제 판매 추이를 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진단도 많이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보통 골다공증은 두 가지 주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사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흡수 방지제, 뼈가 생성되고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방지제가 있고요. 동화작용제, 뼈가 생기는 주사가 있습니다. 흡수 방지제는 제일 흔한 게 제흡수 억제와 골강도 증자시키는 이제 프로게스테론과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제 조절제, 썸제제라고 하는데 그런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골다공증 약 중에 우리나라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약이죠.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있고 이게 나온 지는 한 4, 5년 됐는데 그 데노스맙이라고 프룰리아라는 상호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이 있는데 이제 최신 나온 골흡수 방지제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고요. 동화작용제는 뼈가 생기는 주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갑상선 호르몬 PTH라는 그런 성분을 낸 건데 테리파라타이드, 포스테오나 테로사 이런 상품명으로 쓰이고 있는데 테리파라타이드 주사가 있고, 최근에 스클레로시스 억제제라고 뼈가 생기면서 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주사가 있는데 로모소수맙, 상품명으로 이베니티인데 이런 주사들도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골 형성제와 골 흡수 방지제로 나뉠 수 있죠. 2014년도에서는 이 호르몬제 도입으로 시작됐는데 16년도부터는 이 데노스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요. 최근 트렌드를 한번 비교 연구한 논문입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BP가 비스포스포네이트, 흡수가 방지되는 그런 약이고요. 할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합병증에 쓰이지 않고 예전에는 이렇게 사용됐었고요. 그리고 호르몬제, 그리고 안티랑클이라는 데노스맙 이런 약이 있고, 이런 계통이 이제 뼈 자체가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PTH가 골 형성제, 그리고 스클레로스 이니비터가 골 형성제에서 이 두 가지 주사가 뼈가 생기는 주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글로 좀 나눈 표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골 흡수 억제입니다. 쭉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안티랑클, 이게 데노스맙인데 요 세 가지가 썸제제랑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PTH와 스클레로시스 억제제, 이게 포스테오, 테로사, 그리고 스클레로시스 억제제는 이베니티라는 주사인데 이 두 가지가 골 형성 촉진제입니다. 당연히 억제제보다는 형성제가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근데 이에 대한 합병증도 있으니까 같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보시면은 2016년도, 19년도 계속 골다공증 시장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요. 썸제제, 이거도 많이 사용되는데 상품명으로 보시면은 봄비바,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인데 이런 주사제, 1년짜리 주사든 주사제 처방이 많이 늘어났고, 경증의 골다공증 환자들은 썸제제라고 에비스타, 비비안트라는 상품명이 있는데 약물 썸제제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경구 투약으로 예전에는 악토넬이라는 브랜드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이 있었는데 경구약의 단점이 약을 먹고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사제로 3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로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반드로네이트랑 졸레드로네이트, 이게 3개월이랑 1년짜리 주사인데 주사제가 처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로 보시면은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가운데 여러 성분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성분이 주사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선택적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 말이 어려운데 썸제제라고 에비스타 이런 상품명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한국의 골다공증에서는 과거 약간 2014년도부터 이제 호르몬을 좀 사용하긴 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호르몬제가 암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환자분들 좀 꺼리시는데요. 그 내용 잠깐 보시면은 유방암 걱정으로 호르몬 치료를 미루다 더 후회돼요 라는 주제로 이제 중앙 헬스 미디어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인데, 이것이 있으면 여성 자궁 내막도 두꺼워지고, 점막도 보호되고, 골밀도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 이게 이제 차단되면은, 폐경이 생기면은, 골다공증과 질의 그런 건강 자체가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다제요법, 병행요법,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쓰는 방법도 있고 단독으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자궁이 없는 여성은 단독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무조건 유방암이 생긴다는 그런 편견 때문에 그거를 좀 기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병행요법 두 가지 같이 사용할 경우는 유방암이 좀 증가되나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는 그 유방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거나 비슷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 여성 호르몬 치료 자체가 60세가 넘거나 이전에 그 유방암 기형이 있거나 자궁 내막암 기형이 있거나 아니면은 심혈관계 계통의 질환이 있게 되면은 그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단독 요법을 사용하는 것도 꽤나 좋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가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쨌건 이게 제일 1등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사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게 아까 수능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30분간 돌아다녀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치나 3개월치 한 번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많이 선택받는 거고요. 2016년에 나오는 그 데노스맙이라는 그 주사인데 이거 6개월마다 한 번 맞는 주사입니다. 환자분들도 개월수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건 이게 새로 나온 주사인데 이게 골 흡수 방지제입니다.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조금 더 골밀도 개선을 더 효과적으로 했고 치료 기간도 10년 정도 기간 봤을 때도 상당히 내약성이 우수하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2년 지속성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는 좀 더 좋은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골다공증 약 자체는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그만큼 고령화 사회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때 주사제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스맙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그런 합병증 이런 걸로 해서 호르몬제와 같이 한번 치료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도표가 나오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가운데 IV 제제, 주사제 중 이반드로네이트와 졸레드로네이트 3개월이랑 1년짜리 주사고요. 그 다음에 당클로당체하고 데노스밥은 6개월짜리 주사가 골 흡수제 가운데는 좀 많이 선택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이 챕터 요약해보자면 아직도 비용 부분에서 급여 항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우위에 있고요. 치과 문제, 우리가 악관절의 괴사 그리고 의인성 대퇴골절 때문에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휴약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조금 줄어들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포스테오, 골 형성제가 차지하긴 했는데 이 형성제의 그런 포션을 이베니티라는 주사가 같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골 흡수제에서 형성제 쪽으로 좀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쨌든 골다공증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